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오닉 1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오닉 1에서는 이런 페이지 이동을 라우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라우터는 앵귤러에서 제공을 하는 그 라우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오닉 2로 오면서는 앵귤러의 기본 라우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스택 구조를 사용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스택 구조는 이제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즉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될 때에는 현재 페이지 위에 그 페이지를 다시 올린다는 식의 푸시 개념이고요. 그리고 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은 현재 페이지를 빼낸다는 그런 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할 때 새로운 페이지로 할 때는 푸시, 그리고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때는 팝,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사용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푸시와 팝 명령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 간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뭘 할 거냐면요. 이제 각 행을 클릭을 하면은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클릭 이벤트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에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행을 클릭을 했을 때에 open new to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제 실행이 되게 하고요. 대신에 뭘 넘겨줘야 되냐면은 어떤 행이 클릭했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즉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래서 그 인자로 to_id 값을 이렇게 넘겨주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각 행이 클릭이 되면은 open new to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호출이 되게 하고 그 함수에 각각의 id 값을 넘겨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함수를 실제로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ome.ts에 가면요. 자, 이런 함수를 저희가 구현을 할 거고요. 아까 인자로 to_do id라고 하는, 즉 어떤 id가 클릭이 되었는지를 받는 그런 것을 저희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푸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최초에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미 여기 보시면은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컨트롤러죠. 내부 컨트롤러가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고요. 이 앵귤러에서 어떤 외부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컨스트럭터 안에 인자로 그것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게 이미 임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투두 페이지, 즉 상세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디스점 내부 컨트롤러 여기에 아까 뭐였죠? 푸시 함수였죠. 푸시 함수면은 새로운 페이지를 위에 추가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시를 하시고요. 어떤 페이지로 보낼 거냐? 투두 페이지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때 그 파라미터를 같이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는 id 1번을 가지고 넘겨줘야 되고요. 두 번째를 클릭했을 때는 id 2라는 값을 넘겨줘야 되고요. 세 번째일 때는 3이겠죠. 즉 어떤 할 일을 클릭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 따른 상세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넘길 때에 id를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키 밸류 형태로 id를 넘길 거고 이 id는 여기서 넘어온 to_do id, 즉 앞에 화면에서 넘어온 to_do id 값을 키값 id라는 것으로 페이지가 이동할 때 같이 넘겨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투두 페이지는 새로 생긴 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임포트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임포트 하시고 여기 오픈 뉴 투두에서 내부 컨트롤러에 푸시를 해서 투두 페이지로 넘길 것이다. 근데 그때 id 값을 같이 넘겨주겠다라고 저희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두 페이지 갔을 때 이 id가 잘 넘어오는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오전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ts 즉 저희가 홈에서 이제 상세로 가면은 실제 그 상세 페이지는 to도죠. 그래서 to.ts에서 그 값이 넘어왔을 때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로딩될 때 뭔가를 구현을 하려면은 ng on init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콘솔로 한번 살짝 찍어 볼게요. 그래서 id 값이 잘 넘어오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내비게이션으로 넘어온 파라미터를 처리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데 내부 파람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파람스라는 것을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에 컨스트럭터에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 파람스에는 앞에 페이지에서 넘겨준 파라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get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가져오느냐? 앞에서 넘겨준 키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id, 즉 이 id는 앞에서 넘겨줬던 이 키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값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에 갔을 때 콘솔에 앞에서 넘겨준 id 값이 같이 찍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각 행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 앞에서 넘겨준 id 값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오후에는 이 넘겨받은 id 값을 가지고 그 id에 해당하는 이제 상세 할 일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오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온뷰 디드로드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온뷰 디드로드는 뭐냐면은 이 둘 다 뭔가 초기에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아이온뷰 디드로드는 이름 그대로 아이오닉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ng-on인it은 앵귤러가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뷰 디드로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페이지가 이동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ng-on인it은 이 컴포넌트가 로드될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점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통했을 때에는 아이온뷰 디드로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ng-on인it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한 것인데 이건 뭐 사용하시는 거는 뭐 각각의 취향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통일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주로 대부분 코드를 이 아이오닉이 제공하는 이 함수에 다 넣는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주로 앵귤러가 제공하는 함수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든지 좀 통일하시면 좋고요. 뭐
어디에 쓰느냐는 각각 취향 차이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찍어보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유사하게, 즉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로드가 될 때는 둘 다 유사한 시점에 호출되는 함수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